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굴러갑니다. 마이 머니!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경제 심리 분석에는 NPTI가 있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과연 나의 NPTI, 경제 심리는 무엇일까? 깐깐한 MBTI 테스트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전문가의 또 깐깐한 솔루션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을지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MBTI 테스트. 이번 주부터는 또 본검사로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솔루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머니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방송 시간에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에게 솔루션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TV 대표 문자 번호죠. 그리고 100원의 통신 비용이 과금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방송 참여 원한다, NPTI 테스트 원한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서 방송 중에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송 참여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 MBTI 테스트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QR코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잘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MBTI 또는 MSIG 테스트를 저희가 하실 수 있게끔 무료 자가 테스트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마이머니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는 재테크 트렌드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솔루션 도우미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소개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장안의 화제였던 가장 이 재테크 업계에서, 경제 업계에서 핫 이슈였던 건 아무래도 민생 쿠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저희 신청이 모두 다 마감이 되었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불경기에 서민들에게는 또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국민당 최대 55만 원까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신청하셨나요? 네, 저도 당연히 신청을 했고요. 네, 저도 했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그걸로 뭐 어떤 거에다가 쓸지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맞습니다. 네. 쓸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다 쓰고 없긴 한데 부럽습니다. 빨리 쓰셨네요. 네, 안 쓴 쿠폰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민생 소비 회복 쿠폰 어떤 기준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나눠지는 차수도 조금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가 1차였었고요. 7월 21일부터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인 9월 12일까지가 1차 신청 기간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또 아무나 다 날짜 상관없이 하실 네. 수 있고요. 아. 또 2차 지원 기간도 있습니다.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이렇게 네 부류를 나눠서 저희가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2차 기간 같은 경우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모두 다 지급하지 않고요. 네.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합니다. 오. 네, 제외되는 계층은 이제 상위 10%는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일반 국민,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기초수급자 분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한 차례 우리 신청 1차 기간이 지나갔고 아주 사회적으로 큰 뭐랄까요? 그 어떤 큰 핫한 네.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제 10월까지 기다리면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 네. 이때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 90%의 국민들에게 또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내부류에 해당하는 총 금액, 받을 네. 수 있는 금액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월 되면 또 한 차례 난리가 날 것 같네요. 네, 또 한 번 더 휩쓸고 가고 또 네. 이제 많이 막 쓰려고 줄 서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 연말에 하는 연말 정산처럼 직장인분들이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 않나요? 맞죠. 그쵸? 네, 네. 13월의 보너스처럼 그런 좋은 기분도 좀 들긴 했는데 사실 쓰면서도 제가 사용처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프랜차이즈라고 다 안 되는 건 또 아니고 또 뭐 직영점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좀 해주시죠. 실제로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라도요, 이 직영점 위주인 스타벅스에서는 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근데 가맹점이 많은 메가커피에서는 대체로 네.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맥도날드에서는 또 일부 매장만 소비 쿠폰을 받아주는데 또 네. 롯데리아에서는 네. 90%가량 이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식으로 아하. 또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다이소 매장도요, 이 직영점과 가맹점에 따라서 소비 쿠폰의 사용 여부가 또 갈린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고 미리 내 집 근처에 있는 매장이 사용 가능한가 아닌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맹점, 직영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브랜드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지점마다 정책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일단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소비 쿠폰을 받으면서 각종 뭐 피부과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메시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 자기네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방문을 해라. 이런 광고 홍보성 메시지가 많이 와서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이나 내수 경기 진작에는 확실히 도움은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본부장님은 아직까지 안 사용한 쿠폰 갖고 계신데 네, 네. 긁지 않은 복권을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부럽습니다. 갖고 있고 어디 쓰실 거예요?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10만 원을 사실 또 받아서 음. 또 더 받은 다음에 쓸까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마트나 좀 전통시장이나 사실 네. 이런 쪽 가서 그런 내수 경제 좀 활발하게 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소비를 그래도 하는 착한 소비를 네. 하는 게 착한 좋지 소비 않을까. 계획이시구나. 역시 네. 경제 전문가. 근데 제가 또 시장을 좋아해요. 시장에서 그래요? 먹는 걸 또 좋아하고 네. 마트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걸 원래 좋아했었고 네. 또 나중에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꼭 주변에 시장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다 보니 네. 그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15만 원 금방 쓰더라고요. 예, 금방 쓸 것 같아요. 네. 한번 오히려 또 이거 내 돈이 아닌데 싶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동안 좀 아껴놨었던 또 뭐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필품이나 먹는 거, 식비 위주로 좀 많이 쓴다고 답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설문조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이 소비 쿠폰을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쓰겠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물론 저는 여기에 포함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이제 이런 부류에 아마 탑승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체하는 용도로서 지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겠네요. 또한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쓰겠다는 응답은 26.8%, 이외에 약국이나 병원은 5.3%, 빵집, 카페, 그리고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4.5%, 그리고 교습소나 학원에서는 4.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별로 또는 남녀별로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네, 연령별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 전통시장과 소규모 동네 마트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하겠다는 비율은 70대에서 62.3%로 가장 높았었고요. 네. 이어서 60대 같은 경우는 51%, 40대는 이 41% 이런 순으로 그쳤고 30대는 18.5%로 가장 아이고.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성별로 살펴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관심사가 아무래도 네. 다르다 보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이제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32% 아마도 이제 술 한잔 하시려고 그럴 수 있겠다. 네,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실이라는 미용실.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미용실이 요즘 많이 비쌉니다. 네, 아무래도 또 남성분들 저도 3개월에 한 번씩은 펌을 하고 한 달 반에 한 그래요? 번씩 커트를 하는데 커트도 사실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서는 거의 3, 4만 원 하고 맞아요. 펌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10만 원은 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와. 여성분들은 뭐 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부터 하면 그렇죠. 뭐 기본 20은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맞아요. 아마도 지원금 받으신 걸로 진짜 한 번 미용실 갔다 오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나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지출에 좀 사용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재테크 트렌드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돌아왔습니다. 이민규 본부장님이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의 MBTI 테스트를 도와드리고 또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솔루션까지 드리는 차례입니다. 우리 본검사 이론 공부를 지난주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이 MBTI 본검사가 뭔지 잘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오늘 만나볼 시청자도 이미 이민규 본부장님과 MXIG에 대해서 상담 그리고 교육까지 끝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연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도 방송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샵 3772번 우리 이데일리 TV 문자 번호죠. 샵 3772번으로 MBTI 테스트 전화 상담 원해요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민규 본부장님과 함께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요. 자, 그리고 QR코드 이용하시면 이렇게 방송에 목소리 출연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자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송이 부담스럽고 집에서 혼자서 좀 경제 심리 분석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면 또 MBTI 연구원으로 이민규 본부장님에게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시청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에요. 기분이 좋은 목소리죠. 네, 되게 귀여우신 것 같은데 한번 대화를 좀 깊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익명으로 하실 거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어떤 별명으로 불러드리면 될까요? 신디 할게요. 신디, 오. 신디 이유가- 좋은데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영어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또 럭셔리하게 영어 이름을. 왠지 현지에서 계셨을 것 같은 영어 그러니까요. 이름이에요. 혹시 유학하신가요, 시청자님? 아닙니다. 아니지만 영어 이름은 있는 걸로. 음, 알겠습니다. 자,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40대, 40대 초반, 네. 중반, 후반. 40대 초반. 4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직업은 네. 혹시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고 있다. 가장 부러운 분이십니다. 그러게요. 네.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잠깐 네. 휴식기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원래 있다가 네. 이제 올해 한 해 정도 그냥 여행도 하고 좀 쉬려고 신랑이랑 조금 더 모든 걸 그만두고 놀고 있습니다. 네. 와. 신랑이랑 논다고 하셨죠, 방금? 네, 결혼을 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업을 잠깐 올해 1년만 쉬면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 신디님. 저희가 실례지만 솔루션을 해드려야 돼서 혹시 보유 자산 여쭤봐도 될까요? 보유 자산이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포함해서 아파트 2채 있고요. 우와. 네. 그리고 예금 한 2억 정도 되나? 우와. 이제까지 출연하신 방송자분들 중에 와. 제일 부유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솔루션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이대로 방송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디님 들어가세요. 네. 아니, 농담한 겁니다. 네. 뭐 어떤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네,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서 더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도요, 두 채에다가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그리고 예금이 2억 정도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재테크를 사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신디님. 아, 그런가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더 높은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목표라기보다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돈을 쓰거나 할 때 생각이나 고민 뭐 이런 거 없이 써야 할 곳에 이렇게 멋있게 낼 수 있는 사람 정도의 부자? 오. 그 정도의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가격표를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는. 네, 가격 안 보고. 네, 그 정도로 멋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저도 이 부자의 정의를 내릴 때 네. 저도 그렇게 항상 얘기를 드리거든요. 음. 저의 기준은 저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식당을 들어가든 어느 메뉴를 고르든 네. 그 네. 메뉴판에 가격을 안 보고 시킬 수 있는 뭐 와. 한우도 우리 이 한우집에 가면 되게 그림이 멋있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메뉴당 가격을 보다 보면 네. 조금 저렴한 거를 고르거나 싼 거를 고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제 그렇지 네. 않고 그냥 와 맛있어 보이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아마도 그런 가격표를 안 보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부자의 기준은 가격에 연연해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걸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정도 부자가 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디님? 글쎄요, 100억? 100억. 100억을 정도면 목표. 100억을 100억? 목표로 오늘 그러면 솔루션을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닉네임 네. 신디님이고요. 나이 40대 초반의 여성, 기혼이십니다. 직업은 지금 잠시 휴식 중, 보유 자산 아파트 2채, 예금 2억 정도, 재무 목표는 멋있게 돈 쓰며 살기, AKA 100억은 있어야 한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로 MBTI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MSIG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본부장님. 네, 저희 신디님은 또 저의 우수한 어떻게 보면 교육생이십니다. 오. 근데 MSI 검사만 하셨고 제가 MBTI 검사는 일부러 남겨뒀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또 MBTI 검사를 하시게 되셔가지고 네. 우리 그래도 간단하게 MSIG 검사 때 어땠는지 그리고 MBTI 검사 때는 어떻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왔는지 네.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신디님의 MSIG 검사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디님은 I형이 나오셨습니다. 와, I형. 네, I형이 나오셨었고요. 나온 I형 건 또 궁금하시는 처음이네요. 분들 네.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I형은 이렇습니다. 이 투자에 집중을 하지만 수입과 소비와 나눔은 미흡한 고립형 수익 추구자라는 것입니다. 고립형 수익 추구자.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MSIG는 간단하게만 왜냐면 문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나의 대표적인 성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것이고 이 MBTI 검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더 심화된 질문들이나 세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진짜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정확하게 빠르게 나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MBTI 검사를 바로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MSIG 이 보고서 분석을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 WGS라고 하는 부의 성장 속도. 같은 돈을 벌더라도 이 숫자가 높아야지 내가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디님 같은 경우는 0.3814로서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셨고 전체 등급 5등급 중에 3등급 정도를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오, 네. 네, 따라서 이제 이 정도의 간단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본 검사로 넘어가서 어떤 성향을 띠고 계시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세하게 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디님. 네. 지금 들으신 이 MSIG 내용 다 교육받아서 알고 계신 부분이죠? 네네. 네. 이 교육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이 테스트가 좀 신기하지 않던가요?
신기했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제 성향이랑도 또 차이가 또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훨씬 부자 될 그런 성향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중간 정도밖에 안 돼서 실망도 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과 같은 부분, 맞아, 나 이런 사람이지, 라는 부분도 있었고, 네. 조금 이거보단 나은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MBTI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달랐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MBTI 경제심리 검사 결과, 본검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신디님께 안 드렸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 보시는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방송이 끝나고 제가 보내드릴 텐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들으시면 기본 검사의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실망감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요? 그 부분을 조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근데 또 잘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도 드릴 거지만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제가 많이 질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진디님 화이팅! 네. 어쨌든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신디님을 위해서 본검사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큰 틀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검사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세트, 두 네. 번째 유형검사, 세 번째 장애검사, 그리고 마지막 4번째 MSIG 경제행동유형검사 네.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인드세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인드세트는 총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혼목표, 삶의 활력, 돈 버는 행동, 계획성, 치밀성, 위험 노출도, 사행일치. 자, 이 6가지 요소들이 이제까지 쭉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개념이 있고 또 잘 모르실 것 같은 개념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신디님께 결과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신디님 네. 아주 부족한 영역들도 있고요. 양호한 영역도 있고 위험한 영역도 있습니다. 네. 자,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 먼저 들으시겠어요? 위험한 것부터 듣겠습니다. 위험한 거. 거부터. 아주 부족한 게 사실 더 위험한 거긴 한데 일단 위험한 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험한 영역은 위험 노출도 영역이 위험하다고 나왔습니다. 어허. 그리고 아주 부족한 거는 3가지나 나왔는데요. 네. 네. 꿈 목표, 돈 버는 행동, 그리고 사행일치가 아주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양호한 거는 삶의 활력과 돈 버는 행동이 양호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네.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꿈 목표 같은 경우는요. 네. 기준 점수가 0.60인데 신디님은 0.37이 나오셨어요. 네. 네, 기준 굉장히 이하이시고 아주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좀 나왔냐. 일단 자신의 인생과 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이 없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네. 여러 가지 계획이 없다 등등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리포트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 일단 그 목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자가 되기 위한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1억, 2억 이런 숫자도 좋으니까 내가 버는 거에서 어떻게 이걸 쪼개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등등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또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신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려놓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신디님?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요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네, 제가 이거 체크하면서도 요런 부분은 진짜 나 목표가 크게 없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을 좀 쉬고 계셔서 아직까지 올해는 어쨌든 휴직기로 생각을 하셨잖아요. 내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신랑이랑 시간 많이 보내야지 한 상황이어서 더 그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그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원래 일을 할 때도 좀 목표라는 건 딱히 없는 편이셨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계획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예금 얼마 하세요, 적금 얼마 하세요 이런 거라기보다 부의 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거의 장점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하시면은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거나 네. 본인을 그런 식으로 조금 재테크의 길로 발을 들여놓는 게 더 바람직한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삶의 활력은 또 다행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 음. 부분은 목소리를 들을 때부터 사실 맞아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끼고 네.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있고 오. 또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즐겁다. 야. 이런 유형. 네, 딱 신디님과 맞죠? 이야, 근데 저도 아파트 2채 있고 남편 있으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행복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돈 버는 능력, 돈 버는 행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은 상황의 특수성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 버는 거에 대한 큰 욕심이 없는 분들도 이런 성향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직 40대시잖아요. 네. 제가 보통 어떤 재무에 대한 강의나 금융 경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20대, 30대, 40대는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못해도 40대까지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신디님께 뭐 2잡, 3잡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본업이 되었든 아니면은 조금 내가 이직을 해서 조금 더 높은 데로 올라가든 어쨌든 아직은 벌 시기다. 번 거 가지고 불려야지 네. 지금 있는 걸로 불리는 거는 새로운 어떤 인풋, 유입이 네. 없으면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네. 재테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신디님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쉬어 가시는 단계잖아요? 네. 근데 그 쉬는 이유가 뭔가 이직으로 내 연봉을 올려서 점프업을 하기 위함인지 또는 직종이나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뭐 아예 쭉 아기를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쭉 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쭉 쉬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네. 1년 쉬고 있는 거는 그동안 졸업하고 꽤 오랫동안 일만 했었으니까 한 1년 정도 그 많은 인생 중에 한 1년은 네.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 그러셨구나. 재밌게 쉬어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셨구나.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맞아요. 들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바람직한 네. 저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네. 아마 이번 1년 쉬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일어나서 돈을 버는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을 만난 게 더 네. 좋은 효과를 그러네요. 가져오지 않을까. 막 일하고 있고 바쁜데 음.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도 힘들 거다. 그래서 네. 오히려 재정비하는 시간에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돈 버는 행동이 아주 부족으로 나왔지만 언제든지 그 전에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채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휴지기에 이렇게 이민규 본부장님을 만나서 굿럭이다. 행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계획성 치밀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계획성 치밀성이 있다고 나오셨고 플러스 요인을 보면 각종 청구일이나 납부일 잘 지키고 교통카드나 신용카드에 어떤 한도 초과가 없고 거스름돈이나 잔돈을 잘 챙기면서 영수증도 보관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꼼꼼한 일을 싫어하지 않고 정리정돈을 잘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다라는 성향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조금 철저하거나 빈틈없이 살아가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계획성 치밀성이 완전 안 좋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가는 이 정도는 계획성 치밀성에서는 충분히 잘 나왔다. 너무 이렇게 빠듯하게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면 본인 스스로가 피곤할 수가 있고 맞아요. 주변 사람을 또 피곤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위험 노출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나왔잖아요. 아하.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험 노출도를 보면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가고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으면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미루는 경향이 있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주변의 정보나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풍요로울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며 소득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인데 물론 이 위험 노출도가 굉장히 위험한 성향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이 성향들이 만약에 안 좋게 발전하게 되면 그냥 네. 주변의 어떤 얘기들을 듣고 그러면 그냥 빠르게 그대로 그냥 따라가서 돈을 벌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좀 편한 길을 택한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주변의 정보나 변화에 둔감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뭐 주식이나 펀드를 뭐 되팔아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지 못하고 그냥 냅두면 괜찮아지겠지. 이 미래의 낙관적인 성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두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20대나 30대 정도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지만 저는 40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자본을 축적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불릴 준비를 해야 50대 때 그 위기를 잘 넘어가서 60대 때부터 맘 편하게 내가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40대까지 그냥 흘려보내버리게 되면 50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대까지 고생하고 70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40대 초반이라고 하시니까 다행히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을 잘 담아 놓으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좀 잘 탑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디님, 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제일 네. 와닿는 거, 제일 공감되는 부분 있었나요? 지금 위험 노출도에서 많이 공감이 되고 아하. 지금 딱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행일치인데 사실 사행일치는 앞에서 썼던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기는 합니다. 어떤 목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목표를 조금 구체화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인생 계획 목표, 그다음에 뭐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습관에 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잘 다듬어서 생활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2차적으로 제가 뭐 테라피를 해드린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고친다라든지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일치시키느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아마도 앞에서 충분히 얘기 드린 부분들 이해하셨다면 신디님께서 잘 고쳐나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형 검사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유형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유형 검사는 크게 8가지로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모험가형, 자린고비형, 사냥꾼형, 숭배형 이 4가지는 부자로 가는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아형, 배짱이형, 일확천금형, 패자형은 가난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디님은 어떻게 나왔는지 네.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사냥꾼형의 아하. 성향이 강하게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배짱이형도 조금 강하게 나오셨고 숭배형과 일확천금형은 조금 경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신디님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유형들은 제가 추후에 리포트를 전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 유형에 대해서 신디님이 들으셨을 때 네네네. 어떤 느낌일지가 궁금한데요. 아, 그러네요. 네. 한번 여쭤볼까요? 네. 네. 본인과 맞는 것 같은지가 궁금해요. 일단 제일 높게 나온 건 사냥꾼형이 지배적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사냥꾼형이 가장 높게 나왔고 아하. 그 다음에 배짱이형이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자, 신디님. 네. 지금 유형이 사냥꾼형 또는 배짱이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둘 다 제가 원하는 거긴 한데 저는 제가 자린고비일 줄 알았는데 사냥꾼 배짱이는 뭔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자린고비보다 오히려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살인고비일 줄 알았는데 사냥꾼이었다. 좀 많이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한데요, 본부장님. 네, 요거는 네. 한번 차근차근 네. 짚어보면서 설명을 주세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냥꾼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나오면 좋은 거고, 배짱이형 같은 경우는 안 나오면 좋은 유형이긴 합니다. 아하. 신디님이 선택하신 이 사냥꾼형에서 선택하신 답변들에 대한 분석을 좀 보면요. 정보를 잘 얻으면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지 고민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정보를 들으면 쫓아가고 재테크를 해보고 싶어 한다라는 오.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냥꾼형 같은 경우는 우리 I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그래서 MSIG 검사 때 I형이 나온 것이 그러네요.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 가장 큰 수치가 나왔죠. 네. 음. 그러면 혹시 신디님 네. 정보를 잘 얻으면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정보를 들으면 쉽게 쫓아간다. 혹시 아파트에 두 채를 매입하신 거 네.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여기 괜찮겠다 해서 매수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오. 이게 또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 사실 모든 게 결과론이기 때문에 네. 또 다행인 건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은 잃을 게 없잖아요. 그쵸, 가진 그쵸. 사람은 잃을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사실 투자에 소극적이게 돼요. 아하. 근데 제 생각에 신디님은 아직까지 뭔가를 소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신디님? 네, 아직 그렇게 소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정보나 이런 거 들으면 일단 아. 좀 더 찾아보고 뭘 하는 것 같아요. 대범하시구나. 맞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하셔야 될 게 부동산은 또 부동산 나름대로 불리는데 네. 부동산을 하나 갖고 계시면 또 두 개를 갖고 싶고 아. 두 개를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고 계속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또 자산을 늘리는 것도 맞지만 어떤 부동산을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재테크 플랜을 잘 세워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왜냐? 부동산은 묶여있는 자산이죠. 부동산을 한자로 풀면 뭡니까? 안일부 움직일동 재산산자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묶여 있어서 원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 부동산을 잘 지키시려면 비상금이 됐든 현금성 자산이 됐든 뭔가 적립식으로 하고 있다가 깨더라도 일부 환금성이 있는 상품들을 같이 탑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사냥꾼형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조금 드린다라고 하면 이 스트레스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I형이 왜요? 강하신 분들은 이 내가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해서 잘 되면 너무 나이스지만 행복하지만 잘 안 되게 됐었을 때는 계속 반복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또 마이너스도 많이 물리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경제 활동에도 제한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좀 섞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대로 내려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하되 전문가의 네. 도움을 받아서 아까 이제 정보를 듣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자산관리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앞으로 커져가는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뭐 세금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조금 제가 드려봤습니다. 네. 아, 네. 앞으로 자산이 늘어날 일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신디님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게 배짱이형이에요. 배짱이형은 뭐 어떤 부분이 나왔나요? 네, 일단 배짱이형 같은 경우는 딱 들어도 뭔가 띵가띵가 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깃터질 것 같고. 네, 드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쉽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성향과 유형을 네. 배짱이형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물론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또 나이대랑 직업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이렇게 쉽게 돈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 노동의 가치 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쵸. 게 더 재밌고 네. 더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배짱형이 사실은 크게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신디님 같은 경우는 일보다 노는 것을 좋아한다. 배짱인 기질이 심하다.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
편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크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남의 성공에 묻어가는 무임승차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신디님? 맞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찔리시는 듯한 웃음을 네, 보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많이 그리고, 찍을까요? 네. 괜찮으셨어요? 신디님? 네. 자, 네. 그럼 유형을 좀 더 볼까요? 아니면 바로 장애 검사로 넘어갈까요?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까 경계 수준에 있었던 숭배형과 일확천금형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예. 어쨌든 숭배형 같은 경우는 돈을 숭배시하는 거고, 실제로 분석 결과를 보면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자가 되려면 돈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깨끗이 보관한다 등등. 사실 나쁜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선택해서 나온 분석들을 보면 나쁜 건 아니기 이 때문에 정도는 뭐. 네. 대신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이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여겨지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일확천금형으로서 뭐 큰 수익이 나는 벤처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가, 그리고 운이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빨리 큰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바라보게 됐었을 때는 이 어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얘기를 드려보고 유형검사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냥꾼형 내지는 배짱이형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장애검사 결과를 볼 건데요. 제가 대충 봐도 큰 장애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검사 결과로 보면 장애 유형이 아예 안 넣어줬어요. 네네네네. 네, 장애 유형이 아예 없으셔서 뭐 사실 제일 낮게 나온 거는 여기 보시면 도박은 뭐 거의 안 한다시피 아하. 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네, 해당무. 네, 그 다음에 사실 과소비도 많지 않고 오. 저소비도 오히려 기준치에 나왔기 때문에 쓸 거는 또 쓰시는 성향으로 네. 나왔어요. 되게 아. 건강하시고. 그래서 아까 자린고비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네, 맞아요. 이 저소비 네. 성향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도 저번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신디님은 처음이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필요 이상으로 아껴 쓰는 것, 내가 너무 써야 되는 것도 안 쓰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저소비 성향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크게 또 나오지 않아서 네. 과소비도 네. 적고 저소비도 적당한 수치가 나오다 보니 아하. 소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장애 검사는 이렇게 깨끗한 분은 처음 봅니다. 오.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박수 쳐드릴게요. 신디님. 100억 금방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릴 만하고,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은 소비에 대한 통제, 즉 S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 이 재테크적인 부분이나 누군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부의 퀀텀 점프라고 하죠. 아하. 그런 점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옆에 누군가 조력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것만 갖춰지면은 저는 뭐 100억은 금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자, 계속해서 장애검사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MSIG 검사 상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과연 I도 똑같이 나왔을지. 네, 제 생각에는 검사 결과를 쭉 보다 보니까 I는 무조건 나왔을 것 같고 S도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신디님은 오! SIG형입니다. 와. M은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쉬고 계시니까 네, M만 그런 빠져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초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여기 뇌구조를 보실게요. 네. 뇌구조를 보시면 이 신디님의 뇌구조가 이 빨간색이 나왔고 아하. 또 제일 작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 네, 이거는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돈을 안 벌어도 M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성향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좀 네. 관심을 갖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MSIG 중에 그래도 신디님 M을 네. 제외하고 SIG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유형이신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가요?
네, 부자가 될 확률이 2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와, 2배나? 네, 이 I형에서 SIG형으로 넘어갈 때는 부자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아하. 예, 어차피 MSIG 검사 같은 경우는 기본 검사였지만 이제 본 검사를 했었을 때는 50% 정도는 부자 될 확률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디님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재밌었고 저희 몰랐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 네. 알았던 혼자 짐작했던 부분이 확실하게 또 검사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자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남편분, 신랑분이랑의 MSIG 궁합도 중요하다는 네.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다음에 꼭 남편분이랑 손 잡고 또 본부장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신랑이 그 기본 검사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와서 그지가 됐다고 되게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같이 한번 검사해드렸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논이 나왔었군요. 자, 두 분 다 힘내셔서 100억에 네. 한 발짝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전화 연결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또 기혼 여성이시고 신랑분도 이제 MSIG 검사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목표로 하는 가격표 안 보고 물건 사기 그리고 100억 부자 되기라는 꿈은 금방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밝은 시청자분을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아무래도 또 밝은 분을 만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안 할 얘기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굉장히 괜찮은 유형이면서도 또 한계점도 또 보였기 때문에 사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지만 애매한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오시면 제가 대단한 어떤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변화가 그 대단함을 이끌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결과를 그리고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통화하면서 솔루션 받으면서 좋은 기운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민생 쿠폰 이야기 했는데 꼭 다들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유용한 곳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생 소비 쿠폰 조금 주의할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요즘에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곳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서 거래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봤어요. 네, 저도 봤었는데 물론 이 정부의 목표가 그런 부분으로서 돌려서 쓰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괜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네. 삼으면 또 어떤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보니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소비를 잘 하시는 분들, 정부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런 소비를 했다라고 인증샷을 올리면 네. 또 쿠폰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소비까지도 가능하니 네. 그 부분도 꿀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5만 원 받은 걸 적절한 사용처에 사용했다는 걸 인증하면 소비 쿠폰을 또 준다. 네네네. 오,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든지 그런데 또 되팔지 마시고요. 또 국가에서 우리 내수 경기를 위해서 시장이나 뭐 이런 부밍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이니까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고 추가적으로 소비 쿠폰 또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면 돈이 따라온다. 마이머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 연결하고 싶으신 분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나는 집에서 혼자 자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QR코드 띄워드립니다. QR 스캔하셔서 셀프로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머니도 참 즐거웠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많은 시청자, 다양한 시청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